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월 15일 손상TV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무려 4번째입니다. 4번이 아니라 40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소한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잘못해서 사람들이 헷가닥 넘어가서 좌파화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또마 위에 올려놓고 탁 칼질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2006년 1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열린우리당 김건태 정동영 상임고문이 자신을 계속해서 비난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남 비판하는 행태야말로 방어기제의 투사다.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다. 이렇게 꼬집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방어기제의 투사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벌써 10몇 년이지 14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다가 오늘 딱 그래 이거 대한신당의 박지원에게 제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랬어. 지금 이 시간 방어기제의 투사가 뭔가 뭐 듣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박지원에게 구정 선물이라 할까 합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방어기제 투사라는 것은 방어기제라는 단어와 투사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투사는 싸움터나 경기장에서 싸우려고 나선 사람을 말하는 싸움투 선비사 이 한문이 아니고 던질투 궁술사라는 한문을 쓰는 그 투사를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서로 반대되면서 충돌하는 두 가지의 심리 개념인 방어기제와 개인인 자신의 흥미와 욕망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지각되거나 자신의 심리적 경험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지각되는 그 현상인 투사가 합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좀 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쉽게 표현해보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말 그대로 아무데나 콩나라 판나라 끼어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바로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을 보고 한 말 오지랖 넓다 이 표현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하느냐 하면 지금 박지원이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 발언들을 보면 바로 오지랖을 넘어서 마치 한교안 대표가 선거에 나오면 떨어뜨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툭하면 한교안 대표만을 조롱하다시 깔아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손상대 눈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지원은 한교안이를 약올려서 종로에 나오라는 것처럼 해가놓고는 은연중에 이낙연 선거운동 해주는 이런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교안 대표를 갉아내리고 아니면 약을 올려서 종로에 나오도록 만들어서 나오면 이낙연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로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해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한국당에서 박지원 고발하거나 한교안 대표가 고소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언뜻 보면 잘 모릅니다. 이거는 특정인을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갈피 못 잡는 유권자들이 성자로 기울게 만드는 고도의 좌파들의 작전입니다. 어차피 그래 이길 사람 찍어주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중도가 그리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고도의 정치 술수란 겁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좌파 정치권에서 자주 봐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엉뚱한 데 끼어들어서 성패를 사전에 갈라놓는 그런 발언을 줄기차게 하는 것인데 바로 방어기제의 투사 역할을 박지원이가 자진해서 해주는 꼴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 6일 박지원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합니다.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총선 디데이 100일이라서 그런지 여쭤볼 게 많습니다. 맨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자 박지원은 제가 종로 나가야 된다. 이낙연 총리가 먼저 선언해버리면 황교안 대표는 무서워서 못 나올 것이다 하니까 지금 떠밀려간 거죠. 사회자가 떠밀려갔다? 이러면서 다소 의아한 듯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이는 그러나 그렇게 기선이 꺾이면 패배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사회자가 지금 꺾였다고 보세요 라고 묻자 박지원은 자신의 판단대로 단호하게 꺾였죠? 라고 단언해버립니다. 이후에도 박지원은 험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황교안 대표는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권이 흔들리니까 삭발, 단식, 강공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험지 출마 또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게 셋 다 잘 안돼요 하면서 은연중에 갉아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지원은 황교안 대표의 자존심을 다시 건드리고 났습니다. 박지원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다는 말을 하면서 이 전 총리가 종로로 굳히면 황 대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지원은 이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로 기울였으면 좋고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한다면 빅매치가 돼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하리라고 본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이 전망이 위험한 전망입니다. 그리고는 황 대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재작년에 상실했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창원 성산에서 출마했으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큰 기적을 이뤄서 굉장히 강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피하고 요 뒤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뒤에 아리까리한 말을 달아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원룸만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함께 가서 선거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아냥을 댑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뜻뜻견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박지원이 내뱉어놓은 그 말 중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낙연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황교안을 완전히 갉아문대서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냄새가 안 풍깁니까? 바로 박지원의 그 말 중에 무서워서 못 나올 것이다. 떠밀려 간 거죠. 패배해요. 꺾였죠. 배짱이 없어서 원룸만 얻어 잘 안 돼요. 졌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곳곳에 늘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죠. 하나하나 들어보면 아무도 아닌데 그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부정적 단어들을 모조리 끼워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바로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하리라고 본다. 이런 말까지 깔아놓습니다. 이게 과연 적극적인 멘트겠습니까? 아니면 방어기제의 투사처럼 마음을 먹고 작심해서 하는 발언이겠습니까? 설령 적극적인 멘트가 아니더라도 바로 방어기제의 투사처럼 학정 편향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신이 말해야 하면 마침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유도해가면서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승리. 나중에 그 편에 가서 나 때문에 이긴 거야.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작심하고 한 발언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작심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지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때 그때도 한교안 대표를 갉아내립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요. 현재 한 대표는 강경하게 절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문희상 의장을 에워싸고 소리 지르고 의사를 방해하는 분들이 전부 한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강경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 때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 정부 여당과 협상 방법으로 삼아야지. 대화는 버리고 365일 장외투쟁을 하면 국민은 식상하다.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박지원은 또 그다 못해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YS 같은 분은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얻어낸 게 뭐 있느냐?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없지 않나. 한 대표가 거의 1년을 당대표하면서 내놓은 게 뭐 있냐? 민부론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박지원이 안 끼인 데 없다는 것 시청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대부분 그냥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고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김무성이가 박지원에게 속아서 한국당 내 62직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조를 했겠습니까? 박지원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선거운동 때문에 90일 전부터는 특정인을 또 뭐 출마하는 이런 사람들 상대편을 공격하기가 뭐 하니까 제가 오늘 하루 전날 공격을 해두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우파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부정적 단어를 끄집어 내놓으니까 태산 같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정신없는 젊은 청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아이고 한교안 대표 못됐어. 그럼 우리는 이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요. 박지원이 지금 자신의 지역구보다 오히려 종로는 제밥에 신경을 쓰는 눈치입니다. 보십시오. 혹시나 잘 되면 이 당 깨지면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지역구도 비상사태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손혜원 무세석 의원이 있잖아요. 우리 손씨 중에 그래도 강단 있는 사람이야. 어제 14일 손혜원이 박지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방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이가 소이부답이다. 그냥 웃고 넘어간다면서 태어난 척을 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남의 지역구는 시끄럽게 만들고 정작 자신의 지역구는 어떻게든지 조용히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제 14일 YTN 노영의 출발 새아침에 박지원이가 출연해서 그 사회자가 손의원이 거기 손혜원 의원에게 손의원이 박의원 낙선운동 선전포고를 했다는 이런 질문에 그냥 웃고 넘어간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손혜원도 명색이 손씨입니다. 아직도 손깡을 몰아나 본데 좀 있으면 박지원 안절부절할 시간들이 바닥바닥 다가올 겁니다. 손혜원의 그 강단을 보면 어떻게든지 박지원을 목포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과연 박지원이 천하태평 한교안 대표 싣고 이낙연 당선되도록 이런 말 저런 말을 썩 끄다가 종로에다 뿌릴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손혜원 드디어 박지원의 뒷덜미를 물었습니다. 안 놓을 거요. 깨물고. 지난해 1월 손혜원은 더는 국민이 보고 싶지 않은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환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역사의 기반을 둔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면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80세 5선 의원의 꿈을 이루려 하시나 본데 한 가지 강간사실이 있다. 혼한 사람들이 뻔한 전략에 이번에도 쏘을까 이런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손혜원 TV를 통해서 박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일부 의원들과 지난 8월 대한신당을 창당했다면서 박 의원은 본인이 대한신당을 만들어서 나간 것이 얘기한다. 하지만 몇 분한테 들어보니 다른 의원들이 먼저 나가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따라 붙으셨다고 하더라. 또 그분들이 거절할 수는 없었고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면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박지원의 낙선운동을 진행할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한교안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종로로 나오게 한 후에 흠집을 냈어요. 이낙연을 당선시켜보라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박지원에게도 손혜원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 하하하하하. 역시 문재인의 세상에는 공평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도 공평이 있나 봅니다. 남을 죽이려는 자, 결국 자신도 남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치를 박지원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박지원의 입에서 한교안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백발백중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을 목적이 아니라 한교안 대표가 어디 나가는 걸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쓸데없는 아직과 쓸데없는 공격으로 표를 갉아먹는 짓을 할 겁니다. 같은 손씨니까 오늘은 손혜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지원. 지금까지 선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모두 복된 맞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